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하기 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작심 인터뷰에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중국 공산당을 정조준을 했었지요. 중국 공산당 힘에 의한 대만 지배, 힘에 의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반대한다라고 중국 공산당을 발칵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또한 대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 북한의 김정은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오늘날의 북한 김정은 핵 문제는 중국 공산당 또 러시아가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강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하기 직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의 핵심은 북한 김정은과 또 중국 공산당, 러시아는 세계 평화를 깨는 공공의 적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 내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또한 북한의 MZ 세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폭풍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WTR 소식통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 종말, 노동신문 발표에 김정은, 김여정 대형 사고로 지금 당 간부들 충격 상태, 다급한 김정은 정권 종말 발표 후에 인민들 현재 폭풍 반응이 터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정권 종말, 북한의 젊은이들 한미 워싱턴 선언에 관심, 김정은 정권 종말, 워싱턴 선언에 북한의 MZ세대가 지금 열광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WTR 소식통이 지금 평양 외무성이 발칵 뒤집어졌으며 소식통은 지금 북조선,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악의 삼축, 남조선 윤석열이 만들었다. 귀신이 고칼 노릇, 남조선 윤석열은 괴물 중에 괴물이다 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제가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WTR 내부 소식통들과 해외에 있는 고위 망명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대통령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또한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중에 북한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 러시아를 한 방에 박살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과 왜 러시아를 박살냈겠습니까? 그동안 북한의 핵 문제, 육자회담, 또 문재인의 5년 얼마나 많이 허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날 북한의 핵 문제, 또 이 동북아의 힘의 균형, 윤석열 대통령이 총사령관이 돼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그 의지였다라고 저희 내부 소식통들은 소상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내부 평양 R 소식통들은 현재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 종말 발언을 노동신문에 발표했다가 북한 인민들의 강한 찬성 분위기가 터져나오자 일부 당 간부들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강연회를 조직하는 등 오히려 대형 사고가 터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조 바이든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려다가 오히려 제발 김정은 정권 종말시켜달라. 이번만큼은 전쟁이라도 나서 굶주림에서 구원해달라라는 소식들. 그러면서 노동신문에서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말이 발표될 줄 몰랐다라면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다급하긴 했나 보다. 당 간부들도 정권 종말이 오면 다 함께 사라지는데 당 간부들도 왜 난리가 났는지 이해가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풍 반응에는 그만큼 북한 인민들이 굶주림에서 너무도 힘들게 사니 핵 전쟁을 해서라도 김정은 정권 종말시키고 남조선 치하든 미국 치하든 굶주림에서 해방시켜달라는 인민들의 간절함이 전국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이 대형 사고를 제대로 쳤다라고 평양시 중앙당 간부 출신들이 말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핵만 사용하면 정권 종말,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노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썼다가 오히려 역풍이 터졌다라는 소식이었었지요. 자,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연일 대북 확장 억제 조치를 강조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핵 공격에 나설 경우 정권 종말까지 경고한 선언 내용에 북한 젊은이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의주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이 공동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주로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소식은 지난 4월 28일부터 연이어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와 TV에서 남조선과 미국 수뇌부의 정상회담이 진행됐으며 여기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다고 보도하면서 북한 주민들 속에 빠르게 퍼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일, 30일에 이어 또다시 김여정이가 직접 워싱턴 선언을 맹비난하는 입장문이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에 보도되면서 북한의 MZ세대,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라며 워싱턴 선언에서 이 북한의 젊은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의 관심은 미국이 북한이 핵을 쏠 경우 북한 정권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MZ 세대가 폭풍 반응을 쏟아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내 젊은 사람들 속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라며 워싱턴 선언에서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젊은 지식인들과 대학생들끼리 또 가까운 지인끼리 모여 앉으면 남조선과 미국 대통령이 공동 성명과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 정권 종말을 경고한 것에 대해 속이 시원하다라는 북한의 2030 세대들의 반응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유아시아방송은 노동신문 4오면에는 남조선 소식과 국제 소식이 실려 있고 젊은 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다라며 또다시 미국과 남조선 집권자들이 워싱턴 선언을 비난한 내용이 실려 유심히 보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미국이 북한의 정권 종말을 경고했다는 글이 가장 눈에 들어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식통은 하지만 일부 북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 일반 주민들도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핵을 쏘면 정권 종말을 경고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속 시원하다라는 반응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김정은이가 결국은 다급한 나머지 김여정과 함께 노동신문에 실었던 북한 정권 종말,
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Z 세대들, 북한 MZ 세대들이 속 시원한 반응을 보이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지금 북한 내부가 난리가 났죠. 지금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대사관,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얼마 전에 발칵 뒤집어졌었지요.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뭐 대응할 게 있겠습니까? 평양 외무성 발칵 뒤집어져 소식통, 북조선,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악의 삼축, 남조선, 윤석열이 만들었다. 귀신이 고칼 노릇, 남조선 윤석열은 괴물 중에 괴물이다. 자, 북한의 WTR 소식통들은 현재 북한 외무성이 진해 바빠 맞았다. 진해. 북한 외무성은 지금 많이 바빠 맞았다.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북조선,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를 사실상 3대 국가, 절대 악으로 규정한 유일한 대통령이며 북한의 외무성 고위급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 중국에 대한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의 진위를 파악한 후 지금 평양 지도부가 대패닉 상태라는 것, 대패닉에 빠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우리와 중국,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것도 끔찍스럽게도 김정은 원수님을 제물로 삼았다. 윤석열은 알면 알수록 괴물 중에 괴물이다. 우리 북조선 외무성 지금 발칵 뒤집어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분위기는 중국 관영 언론들과 러시아 언론들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한 R 소식통은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누가 감히 남조선 윤석열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를 절대 3대 악의 국가로 후레칠 줄 알았겠는가라는 충격 반응을 쏟아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후레칠 줄, 사정없이 박살냈다는 이야기죠. 자, 그전 방송에서도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풀려면 무조건 중국을 딱 땡겨야죠. 오늘날의 북한 핵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왜 이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딱 이렇게 공공의적으로 딱 규정을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또한 저의 해외 고위 소식통들이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진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탈북민들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잘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가장 골아파하고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류지요. 국가보위성과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이죠. 또 우리로 말하면 경찰인 사회안전성이 올해 1월달과 6월달 이 사이에 북한 청년들에 대한 리서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북한의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북한의 장마당 세대, 2030 세대에 대한 리서치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북한 2030 세대들 거의 80%가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발표가 나와서 지금 김정은이가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자, 그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북한의 2030 MZ 세대들은 장마당 세대 아니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선물을 받아봤습니까? 북한 노동당으로부터 무슨 배급을 좀 잘 받아봤습니까?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바로 2030 세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현재 북한의 대학생들이 충격 사태가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참지 않고 참을 수가 없어서 들고 일어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부터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일부 청년들 생활고로 대학 중도 포기, 북한 대학생들 이런 현상은 처음이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뭐다? 바로 고난의 행군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대학을 포기하는 대학생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북한이 지금 어려우면 북한에 대학 입학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대학을 포기하겠습니까? 자, 또한 데일리 NK가 북한 대학생들 들고 일어났다. 자퇴를 선택한 북한 대학생들 울분의 호소, 국경 봉쇄 해제해달라. 이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3년 넘게 김정은이가 북중 국경을 막아놓고 또 대학생들은 학교에 또 바쳐야 되는 충성 자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대학생들이 뭐다? 한바탕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데일리 NK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이 소식을 충격적으로 전달해 드렸죠. 저는 정말 북한 대학생들이 이 정도로까지 전락한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WTR 내부 소식통은 북한 역사상 대학생들 학업 포기는 초유의 사태, MZ 북한 대학생들의 거친 변화, 대학생에서 깡패, 조폭, 도둑으로 돌변. 자, 제가 종송산TV에서 가열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계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들을 구출할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그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데일리 NK 또한 WTR 소식이 전하는 소식의 핵심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북한의 MZ세대의 기호, 한류는 기호가 돼버렸지요. MZ세대들이 생계도 생계지만 거의 뭐로 돌변하고 있다? 아예 조직폭력배, 깡패로 변해가고 있다.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 북한 코로나 사태, 감염병 등으로 김정은이가 3년 동안 딱 묶어놨는데 그게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하는 멸망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코로나 감염병 사태 등으로 최근 북한 내 전반적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대학 입학 시험에 붙고도 생활고로 학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힘들게 대학 입학 시험을 통과하고 생활고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은 대부분 평민들의 자식.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학 등교를 포기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고도 등교하지 않거나 도중에 학업을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 사태, 그 충격 사태가 지금도 계속 빠르게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경 봉쇄, 장사와 이동 통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대학 공부를 포기하는 현상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아시아방송은 몇 년 전에 당국이 대학에 입학하고도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담임 교사를 추궁하고 해당 학교의 대학 추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집은 자녀가 대학을 다니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북한 당국이 무상 교육을 선전하고 대학 기숙사도 있지만 당국이 추진하는 교육 조건 개선과 교재비 구입, 사회적 동원 등 대학생들의 잡다한 세 부담이 적지 않다. 기숙사의 식사질도 한심해 어떻게든 이 배고픔을 견디자면 가끔 밖에서 음식을 사 먹어야 한다. 남한테 뒤지지 않게 옷도 추세에 맞게 입어야 하는 등 대학생들의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 일반 부모가 부담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그 이유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입학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동창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대학 시험에 입학하고도 또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는 와중에도 학업을 포기하는 이 대학생들, 전국적으로 이런 충격 사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아시아방송은 힘들게 대학을 입학하고 또 힘들게 대학 입학한 이후에 대학을 1학년, 2학년 다니는 이 와중에도 오죽 힘들면 대학을 포기하는 이 충격 사태가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겠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데일리 NK가 자퇴 선택한 북한 대학생들 울분의 호소, 국경 봉쇄 해제해달라. 북한 대학생들 들고 일어났다. 자, 올해 들어 해산시 대학들에서 대학 자퇴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장기 사태, 식량난, 이로 인해 대학을 포기하고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는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데일리 NK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일리 NK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 돈하고도 이제 연결되어 있죠. 데일리 NK는 대학생들은 대체로 역전이나 밀수꾼들의 짐을 나르는 일을 하면서 그나마 학교에 바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왔다라며, 그런데 북중 국경을 딱 막아놓은 이후 또한 학교에 내야 하는 돈 또한 학교에 가면 매일같이 평양시 살림집 건설, 삼지연 건설, 인민군대 지원 등 경제가업을 수행해야 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중국 돈 30원에서 50원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대학을 다닐 수 있겠느냐라며, 지난 국경 봉쇄 3년간 대학에 바치는 돈을 자체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포기하는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면서, 이 같은 실정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봉쇄를 해제해달라고 뭐하고 있다?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식통은 현재 북한 전역 대학생들의 이런 거친 항의와 집단 움직임, 들고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매우 엄중하게 봐야 한다라며, 북한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현상들이 북한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겠나라며, 이 현상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핵심은 무엇이다? 북한 대학생들의 지성인이기를 포기하고 대학생인 것을 포기하고
체험 삶의 현장과 같은 초절한 한복판에 뛰어드는 곳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더 충격적이죠. 저는 이 WTR 내부 소식통의 소식에서 이 소식이 왜 소름이 돋았냐라면, 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또 탈북민들은 북한 대학 다니기가 대학 입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특히나 평양에 있는 중앙대학에 입학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요. 토대는 물론 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그 대학 지방에서 평양 대학에 오려면 또 지방에 있는 뭐 좀 도립대학 정도면 토대와 이 실력도 굉장히 막강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 육사장 대학생들 학업 포기는 이 초유의 사태. MG 북한 대학생들의 거친 변화, 대학생에서 깡패, 조폭, 도둑으로 돌변. 수백 명의 대학생들 강력 저항에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화들짝 놀라고 있다. 현재 북한 대학생들의 가장 큰 변화는 비교적 토대나 성분이 좋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북한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북한 내부 혁명조직 W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황해도의 R 소식통은 이제는 충성심이 높고 토대가 좋으며 높은 점수로 대학에 입학했던 대학생들이 부모가 돈주가 아니면 생계를 위해 깡패, 조폭, 도둑 등 범죄자들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에 장마당에서 집단 난투극으로 체포된 조폭들 중에 189명이 뭐다? 189명이 사리원 지역 대학생들이었다. 돈이 없으니 범죄자들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 함경남도 R 소식통은 지금 공장 기업소나 협동농장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공장 기계와 농사 장비 절도범 중에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뭐다? 돈을 받고 복수를 대신 해주는 대학생들까지 등장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토대, 성분, 지식 등 대학생 인텔리들이 이렇게 범죄자들로 돌변하고 있는 사태는 초유의 사태. 김정은 정권이 만든 충격적인 북한의 현실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거칠게 조폭으로 돌변하고 또 못 살겠다, 이런 저항이 더 계속 확산되자 북한 김정은과 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이 지금 난리가 나서 전국으로 확산이 된 대학생들의 소요를 잡겠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과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인민군 보위사령부까지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가 고픈데 장사가 있겠습니까? 또한 북한의 2030 MZ 세대들은 한류를 아예 한류를 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장마당 세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잘 유출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북한 내부 혁명 조직 WTR 소식통이 전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유북진 통일의 그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모모한 고위 탈북 인사는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북한의 대학생들과 북한의 2030 세대가 한번 확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말 피부에 와닿게
국격이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는 제복을 입은 영웅들과 제복을 입고 희생된 영웅들, 그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나라를 만들지 않겠다. 영웅들을 잘 받드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보훈의 정신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의 모든 사명은 보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북파부대 출신의 노 장교가 윤석열 정부에 쪽지를 주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인정받아 눈물을 흘렸다며 이 소식이 지금 감동스러운 소식이 여러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6.25 참전 노 장교가 6.25 전쟁 73주년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 측 인사에 건넨 쪽지가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화제, 감동스러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참전 용사는 흔히 켈러 부대라고 불렸던 북파 첩보부대 켈러 출신으로 대한민국은 현 정부 들어서야 처음으로 이 부대 출신들에게 제대로 된 참전 용사 초우를 해주기 시작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는 6.25 전쟁 제72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원자력 학계의 원로인 이창건 94세, 94세 이창건 전 한국원자력 학회장이 참전 용사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창건 회장은 6.25 전쟁 당시 북한 후방 침투 작전을 맡았던 켈러 부대 기획참모 출신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 이창건 회장은 종군 기자 한영섭, 여성위영군 고흥숙님과 함께 참전 용사들을 대표해 한독수 국무총리로부터 제복을 전달받았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그동안 6.25 참전 유공자회에서 만든 조끼를 사비로 사왔지만 이날은 정부가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전달한 영웅의 제복을 입고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역대 정부 처음으로 켈러 부대원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켈러 부대 출신 이 전 회장을 초청했습니다. 당시 행사 생중계 화면에는 이창건 전 회장이 제복 전수식에 앞서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펜을 꺼내 무엇인가를 써 내려갔는데 10여 분간의 글을 적던 이창건 회장은 자신과 가장 가깝게 앉아있는 정부 측 인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그 쪽지를 건넨 뒤 무대에 호출을 받고 무대 위로 향했습니다. 이창건 전 회장이 건넨 쪽지에는 저는 켈러 출신 이창건입니다. 켈러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월에는 보상금과 6월 14일에는 청와대 오찬에도 초청받았습니다. 북한에 침투했다가 휴전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동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 1세대 연구자로 알려진 이창건 전 회장은 6.25 전쟁 당시
켈러 부대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켈러 부대는 6.25 전쟁 당시 대북 첩보를 수집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게릴라 작전을 벌였던 미 극동사령부 정보참모부 산하 특수부대로 창설됐습니다. 주로 북한군이나 중공군으로 위장한 이후 첩보 수집 등의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켈러 부대는 인천 상륙작전 당시 어민으로 가장해 북한군이 도처에 설치한 기뢰를 찾아내는 등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랫동안 부대원들은 참전용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명용사로 지내왔습니다. 부대원들이 정식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군이 아니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켈러 부대의 활동은 당시 군사 기밀로 취급됐고 정전협정 이후에도 미군 당국이 2급 비밀로 분류를 했습니다. 군번 없는 군인들이었던 대원들 중 일부는 부대가 해체된 뒤 병력 기피자가 되어 군복무를 다시 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켈러 부대는 1984년 켈러 부대와 관련된 미국 육군성의 기록이 일반 문서로 공개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5년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에야 부대원 일부가 참전 용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보상금 지원 관련 법률도 통과됐지만 미군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 절차가 미루어져 왔습니다. 26일 이 전 회장은 대원들을 대표해 그 자리에 갔지만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대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워 쪽지를 썼다라며 그 쪽지 공간이 부족해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창건 전 회장이 이 말을 한동훈 장관에게도 전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제 두 딸이 한동훈 장관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딸들과 한동훈 장관이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옆자리에 앉아 반가웠습니다. 라며 한동훈 장관이 내 쪽지를 어디에 끼워두고 자주 보겠다라고 했다라며 그 당시의 감동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창건 전 회장의 쪽지를 건네받은 한동훈 장관은 이창건 전 회장이 무대 위로 오른 뒤에도 여러 차례 편지를 읽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행사가 끝난 뒤에도 한동훈 장관은 이 쪽지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한동훈 장관은 이 쪽지를 카메라를 향해 들어 보이며 자세를 취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와 또 다른 SNS 커뮤니티에서 이 감동스러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9.19 군사 합의를 한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얼마나 축소를 했으며 아예 없애버린 훈련도 있지요. 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 대한민국 한미연합훈련 최고조로 진행했지요. 지금도 계속해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에 김정은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외통수에 걸려든 김정은, 스텔스 무인 드론 북한을 뒤덮는다라는 기가 막힌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 간부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충격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쥐락벼락, 믿을 수 없는 시대의 화들짝, 이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었죠. 북한의 외무성 일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까지 잡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찌 되겠나라며 한마디로 신세 한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한국 드론작전사령부 9월 창설, 북한 김정은이가 도발 시에 10배 보복 응징, 한국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한 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한다는 게 군 내부의 취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한국 드론 작전 사령부의 이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 한국 드론 작전 사령부, 앞으로 북한을 아주 발칵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WTR 내부 소식통이 스텔스 무인 드론 북한 전 지역으로 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통수에 제대로 걸렸다. 현재 지금 북한군 대충격에 빠졌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김정은이를 박살을 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4월 17일 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만 문제, 중국 공산당이 부들부들거리는 이 대만 문제, 중국의 힘의 변경, 중국의 힘의 이 지배를 반대한다. 대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처럼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의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다. 또한 오늘날의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는 역설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가 사실상 이 오늘날의 핵 사태를 키운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했지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지랄 발광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을 한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상호주의와 원칙주의, 또한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중국 공산당에게 얼마나 굴욕적인 친중 외교를 펼쳤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날 북한의 핵 문제 중국 공산당이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미일 훈련에 대만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일 대만, 여기에 쿼드인 인도와 호주,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죠. 자, 제가 왜 중국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양 대충격, 누구도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다. 북한 내부 R 소식통은 현재 중앙당 간부들, 특히나 외무성 간부들이 대충격에 빠졌으며 현재 북한 김정은 장군님의 핵 문제와 대만 문제에 대해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까지 때렸는데 그 누구도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때린 남조선 윤석열인데 김정은 장군님을 억해보갔나, 잡갔다는 거 아니겠나 라며 이런 충격적인 반응이 중앙당 간부들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때와는 180도가 아니라 360도 바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 겁을 먹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가 보위성 외화벌이에 협조 중인 중국 화교 R 소식통은 중국 공산당 시진핑을 쥐락벼락하겠다는 윤석열 그 치의 강한 의지가 무엇이겠나. 지금 북조선 중앙당 간부들과 대방, 거래하는 화교들도 가장 짧은 시기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러시아를 뒤집고 김정은에게 공포의 메시지를 주며 남조선군, 미군, 일본군 연합훈련 수위를 올리는 윤석열 이치가 김정은의 핵 잡겠다고 중앙당 간부들 충격 반응, 화들짝 놀라고 있단데 왜 길 갔나 라고 전했습니다. 자, 제가 이 소식의 본질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방송도 해드렸었는데 한국 대통령 치고 중국 공산당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왜냐? 오늘날의 북한 핵 문제를 잡으려면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를 압박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등 육자회담 때문에 오늘날의 북한 핵이 더 이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 WTR 북한 내부 혁명 조직원들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호랑이다, 호랑이. 김정은 잡겠다라는 그 의지가 분명한 호랑이다. 탈북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잘 지켜야 한다라고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요. 자, 자유아시아 방송이 한국 정부가 드론 작전 사령부 9월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곱절에 대응을 한다는 것이 군 내부 취지라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정당 방위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한국군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비례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비례성,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와의 보도에 따르면 군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한 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한다는 게 군 내부적인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10배 이상의 보복 응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례성의 원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도 동량으로 대응한다는 교전 규칙의 원칙 중 하나. 1953년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만든 유엔사 교전 규칙을 준용합니다. 다만 한국군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응징하기 위해 곱절에 대응을 한다는 충분성의 원칙, 이게 아주 중요하죠. 충분성의 원칙을 도입했으며 2014년 3월 북한이 북방 한계선 NLL 남쪽으로 포탄 100발을 쏘자 300발 포격으로 대응하며 충분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 비례성, 충분성의 원칙으로 맞대응할 경우 유엔사가 좀 반발하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북한의 도발 억제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수단의 성격이 크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유엔사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 북한이 법 위반이고 우리도 위반한 거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성 조치로서 성격이 더 크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도 먼저 무인기 도발로 법을 위반한 것은 북한,
일단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소장은 이 군 고위 소식통 발언은 강력한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해 1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참모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확실한 응징과 보복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 당일에는 북한에 2배에서 3배의 무인기를 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무인기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날은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 작전 사령부 영을 위결을 했습니다.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드론 작전 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오는 9월 창설될 예정이며, 드론 작전 사령부는 스텔스 무인기, 소형 무인기 등을 100대 이상 운영하면서 방어적 임무뿐만 아니라 공세적인 임무도 수행한다라는 계획. 자, 그러면서 자유아시아방송은 한독수 국무총리의 발언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한독수 국무총리가 북한은 최근에도 한반도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한국과 국제사회를 흔들어 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 한국군은 현재 북한 전 지역을 정찰, 감시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여 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장거리 정찰 무인기는 작전에 필요한 수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무인기는 연말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조만간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한미일 정보동맹이 매우 중요하지요. 자유아시아방송의 한국 드론 작전사령부 9월 창설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한 번만 도발을 하라 이거예요. 이제 도발을 하면 무인 스텔스기부터 시작해서 100여 대의 스텔스기를 평양, 북한으로 보내겠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현실적으로 북한 김정은이 외통수가 왜 외통수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핵탄두 소형화했다라며 화산 13, 이 순항 미사일에도 소형 핵탄두,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또 무인 핵 잠수정에도 장착할 수 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도 소형화된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여기에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에도 이 전술 핵 장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 거짓말이다. 모듈화가 되지 않았다. 모듈화. 자, 김정은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ICBM 도발을 했습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 만리경 1호 정찰위성 발사했다가 추락됐죠. 개망신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김정은이한테 있는 건 7차 핵실험 정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의 수위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스텔스 무인 드론 북한 전역으로 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통수에 제대로 걸렸다. 현재 북한군 대충격.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군사적 도발 시 북한 지역으로 스텔스 무인 드론을 날려보내겠다는 소식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자 김정은이 대충격에 빠졌다고 평양 국방성 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군 공군 및 반항공군 장비들은 매우 열악하다 못해 고철덩어리나 다름이 없다. 이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군 6해 공군을 충격에 빠뜨렸다라고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사라지고 남조선 윤석열 시대가 열리니 생각지도 못했던 강력한 힘의 대응 방안이 나왔다라며 이는 북한군을 뿌리채 흔드는 꼴이 돼버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핵은 사용하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김정은이 꼼짝없이 외통수에 제대로 걸렸다. 김정은이 쓸 카드는 별로 없다. 이제 김정은이가 어떤 수를 쓸 것인가? 한국 대통령이 스텔스 무인 드론을 북한 전역에 날리겠다는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군사적 묘수, 외통수에 제대로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외통수에. 이에 현재 북한군 육해공군 고위 장군들이 모여 앉기만 하면 남조선 윤석열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충격적이다 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얼마나 충격 먹었으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통수에 걸린 김정은에게 뭐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까? 한마디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해봐 김정은. 핵에는 핵으로 잡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의 그 의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김정은 정권 끝장내고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있는 이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되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되돌아보면 전과 사범 이재명이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혜성같이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승부수 4가지. 우파 리더들이 반드시 지금처럼 더 독하고 강하게 가셔야 한다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9일 정치 참여 및 대선 도전 선언 2주년을 맞습니다. 그는 2021년 6월 29일 낮 서울 서초구 매혼 윤봉길 기념관에서 국민 약탈 정권의 연장을 맡겠다라며 한국 정치권의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한 달여 만인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그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 기호지세로 질주했습니다. 석 달 후인 11월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다시 넉 달 만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꼽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조차 사수 끝에 오른 대통령직을 그는 단 한 번의 선거로 쟁취했습니다. 정치 입문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을 복기해 보면 운둔군이라는 세 단어가 떠오릅니다. 운둔군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자서전인 호암 자전에서 밝힌 자신의 성공 철학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운을 잘 타야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운을 잘 타고 나가려면 운이 오기를 기다리는 둔한 맛이 있어야 한다. 운이 트일 때까지 버텨내는 끈기와 근성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운입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근 35년 동안 윤 대통령보다 운이 더 좋은 정치인이 있었을까요? 평생을 검찰 공무원으로 지내온 그는 난생 첫 공직 선거 출마에 당선돼 대통령실로 직행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앞선 13, 19대 대통령들은 모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국회의원을 지냈고 상당수는 당 대표까지 역임한 정치 경력자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영선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본선에서 0.73%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승리했고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 압승도 이끌어냈습니다. 전 정권의 검찰총장에서 불과 370일, 1년 5일 만에 반대 정당의 대통령이 되는 일은 다시 반복되기 힘든 한편의 기적 같은 드라마였습니다. 경선, 대선 기간 중 지지율 하락의 수렁에 빠졌던 그가 다시 반등할 때마다 윤석열이 아니라 운이 있는 운석열이다.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다라는 말이 회자됐습니다. 두는 어떤가요? 200만 부 가까이 팔린 단행본 둔감역의 저자인 와타나베 주니치는 두는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거나 상심했을 때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가는 강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지금까지 13개월 동안 둔과 숙명적으로 동행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총 3,300석자의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차례 썼지만 정작 국정 현실에선 세계전선에 걸쳐 반자유 세력에 협공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압박하는 반자유 세력은 북한과 그 후견국인 중국, 그리고 민노총을 정점으로 한 국내 좌파 세력, 169개의 국회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 민주당입니다. 좌파가 우파를 압도하는 기울어진 한국 정치 지형에다 실수까지 겹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해 두 차례 위험 수위인 24%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흔들리기는커녕 불사조처럼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의 1년 1개월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 1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성적은 A0.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국정 방향을 잘 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황병태 전 주중대사 80점의 점수를 줄 수 있다. 조갑제닷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국회 독재에 가로막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정치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소의 뿔처럼 자기 길을 걸으며 공감과 지지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는 특유의 운과 둔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근입니다. 흉한 운을 버텨내며 목표를 이루려는 근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서 엄혹한 탄압을 이겨내는 뜻심과 심지를 보였습니다. 그가 근까지 갖춘 인물인지 여부는 4년여 후 정권 재창출 결과로 판가름 날 것입니다. 든, 근의 정치에서는 본인 노력은 물론 정치 세력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은 어디서 무엇을 집중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놓고 만난 8명의 현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4가지의 성공 승부수를 조언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다움 회복.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4월 27일 미국 연방 상하원 양원 합동회의에서 한 43분의 영어 연설에서는 자유를 46번 언급했습니다. 그는 최근 60년 한국 현대사에서 자유 이념에 가장 투철한 대통령입니다. 김지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21세기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과 국가다움 향상에 진력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평양과 베이징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말을 해도 언론과 지식인, 국민들이 태심한 나라가 됐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ICBM 시험 발사로 도쿄와 호놀룰루가 방공 훈련을 하는데 민심이 흉흉해질까봐 그런 훈련 못한다라고 했던 주무장관이 말하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 당시에 이승만, 5.16 때 2000년 가난을 끊어내려 박정희가 품었던 정도의 각오와 결기로 견고하게 무장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 북한, 좌파와의 전쟁에서 승리. 이는 달리 말하면 중국, 북한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좌파 세력을 정리해 달라라는 당부입니다.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는 한국민들은 아직도 1987년 체제의 승리자인 반대한민국, 친북, 종중, 좌파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한민국 정체성이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혁명 정부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혁명 정부의 수반이다. 이것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그를 국민들이 역사의 전면에 불러세운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의 구도를 김일성 세력 대 자유 대한민국 세력으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민노총 같은 좌파 세력이 김정은 정권에만 도움되고 대한민국에는 불리한 짓을 하고 있음을 윤석열 대통령이 부각하고 정면 승부할 때 승산이 높아진다는 조언입니다. 좌파 세력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필승 카드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작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을 때와 한 달 후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를 통보했을 때 6%포인트, 5%포인트 올랐습니다. 셋째, 기자회견 등으로 대통령이 국정 주도. 지금 유치원생부터 90년대까지 모든 국민이 정보를 제작, 발신, 유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주목하는 최고의 홍보맨이자 최대 인플루언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호 홍보맨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는 주문입니다. 윤석열을 부르는 대한민국의 저자인 김창룡 전 국무총리 공보실장은 매주 또는 2주 정도마다 특정 위제를 갖고 대통령이 10분에서 20분 정도 기자들을 만나 하고 싶은 말을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해 여론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항상 자신만만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소설 삼국지의 유비처럼 힘들다라며 눈물도 보이고 이 엄살도 피우는 능굴능신,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급히고 펴 능굴능신의 모습을 보일 때 그 효과는 2배에서 3배 커질 것입니다. 70대 고령이던 이승만 대통령도 경무대에서 거의 매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뛰어난 학습 능력과 정치적 신념을 갖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감 있게 언론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미디어는 자신과 국정을 세일즈하고 정치 국면을 주도하기에 둘도 없이 유용한 창구이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파 역량 강화와 새로운 세력 형성.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당면 과제는 내년 4월 총선 승리입니다. 이를 위해 여당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여당 스스로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활력과 자생력이 부족하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낸 이영훈 이승만 학교 교장의 말입니다. 거의 모든 선거에서 당락은 1에서 2%포인트 격차로 결정된다. 중도층의 비위를 맞추려 급급하기보다는 진성 우파가 단결하고 결속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갈 때 자연스레
중도로 확장 흡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힘이 100만 당원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당원들 통해 국민들 속으로 꾸준히 침투한다면 총선 승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탄탄해질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런 노력은 대한민국의 새 주류와 이 새로운 중심 세력 만들기로 연결됩니다. 임건순 작가는 언제까지 우파 정치가 판검사, 변호사들의 인생의 모장 무대가 돼야 하나, 투쟁력은 고사하고 미래 비전과 고민조차 없는 이들을 대고 공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현실화할 인재들을 발탁해야 한다. 이들을 영입해 실력과 컨텐츠를 가진 리더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최고 인재들이 모여있는 의사 집단도 영입 대상이다. 김운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국가 간이 특초라고 시대적 위기감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2024년 제22대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더 이상 미루어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는 특이하면서도 의미심장합니다. 1987년 이후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대통령이 되고자 안달했으나 정치 초보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부름을 받아 정치에 이끌려 나왔고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성공과 실패는 개인이나 가족, 정당에만 국한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는 한반도에서 자유, 민주, 인권을 믿는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명운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대결의 방향타를 결정짓는 건건일척의 승부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운둔군의 두루 형통해 한국과 세계 역사를 전진시키는 역사적 인물이 되기를 한국과 세계의 많은 자유 시민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조선일보가 소상하게 전했네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